선생님, 우리 아이 미국 시민권 받으면 한국 군대 안 가도 되죠? 미국에서 나오면 교육비가 정말 절약되나요? 나중에 저희도 영주권 받을 수 있나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안전한가요? 요즘 이재명 대통령의 8월 15일 광복절 사면과 함께 유승준 씨 병역 기피 이슈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병역 기피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걸 보면서 제가 30년간 미국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생각났어요. 정말 수도 없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한국에서 오신 예비 엄마들이 진료실에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 그 표정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걱정과 기대가 뒤섞인 그런 눈빛이었죠. 오늘은 제가 30년간 원정 출산을 도왔던 의사로서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로서 겪은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정말 다양한 케이스를 봤어요. 신중하게 준비해서 오신 분들도 있었고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었죠. 그리고 결과도 각각 달랐어요. 먼저 의학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미국의 산부인과 의료 시스템은 정말 잘 갖춰져 있어요.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나 신생아 집중 치료, 시설 같은 것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무엇보다 교육 분야의 혜택이 가장 크죠. 미국 시민권자는 공립학교에 무료로 다닐 수 있고 대학 진학할 때도 유학생이 아닌 현지 학생 자격으로 훨씬 저렴한 학비를 낼 수 있어요. 주립대학의 경우 학비 차이가 정말 크거든요. 취업의 자유도 중요한 장점이에요. 미국에서 일하려면 비자 문제가 항상 따라다니는데 시민권이 있으면 그런 제약이 없죠. 특히 의료, 법률, 금융 같은 전문직 분야에서는 시민권이 거의 필수예요. 미국 여권의 엄청난 파워도 무시할 수 없어요. 많은 국가를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고 해외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미국 대사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첫째, 병역 기피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을 받더라도 부모가 한국 국적이면 아이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도 함께 갖게 됩니다. 이중국적인 거죠. 한국 남자아이라면 만 18세가 되면 병역 의무가 발생해요. 둘째,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진료비만으로도 자연분만은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제왕절개는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 정도이고 케이스마다 적용되는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여기에 체류비, 항공료, 각종 서류 발급 비용까지 합치면 최소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는 각오해야 해요. 셋째, 법적인 위험도 있어요. 미국 입국 시 임신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났어요. 특히나 성공적인 케이스들도 많았어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오셔서 건강한 아이를 낳고 나중에 그 아이가 정말 미국의 교육 혜택을 잘 활용해서 성공한 경우들이요. 어떤 가족은 아이가 성인이 된 후에 부모님을 초청해서 영주권을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에 비해 어려움을 겪은 케이스들도 적지 않았어요. 한 번은 조산으로 아기가 일찍 나와서 3개월 동안 병원에 있어야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의료비가 상당한 금액이 나왔죠. 그 가족은 한국에 있던 부동산을 팔아서 비용을 충당해야 했어요. 또 다른 경우는 아이가 커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은 경우예요. 한국에서 자랐는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 어느 나라가 진짜 자신의 나라인지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나중에 후회하시는 경우도 번번치 않게 봤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하면서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세요. 미국 시민권이 있어도 한국 병역 의무는 사라지지 않아요. 다만 만 22세 전까지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만 유지하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는 외국인이 되는 거거든요. 해외 거주로 인한 연기 제도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해외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병역을 연기하는 건데 이것도 영원히 연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나중에는 결국 선택을 해야 해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같은 대체복무 제도도 있다고 하지만 이것도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중요한 건 이런 결정들이 아이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단순히 군대를 안 가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로 인한 다른 제약들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 제가 30년 동안 이런 케이스들을 지켜보면서 느낀 건 동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병역 기피가 아닌 긍정적인 동기로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아이에게 더 좋은 교육 기회를 주고 싶어서 또는 글로벌한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요. 이런 분들은 대체로 만족도가 높았어요. 하지만 단순히 병역 기피만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나중에 후회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목적 하나만으로는 감당해야 할 비용과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만약 정말 원정 출산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준비사항들이 있어요. 첫째, 충분한 자금 준비가 필요해요. 예상 비용의 2배 정도는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비용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거든요. 또한 병원별 출산 패키지나 의료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미리 병원별로 견적을 받아 볼 필요가 있어요. 둘째, 법적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비자 발급부터 출산 후 서류 처리까지 모든 과정이 합법적이어야 해요. 셋째, 의료진과 병원을 미리 선택하세요.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진 곳인지 확인하시고요. 그 외에도 산모를 간호하시는 가족분도 체류할 예정이시라면 고려해야 할 옵션이 더 많아져요. 넷째,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아이가 성장하면서 어떤 교육을 받게 할 건지, 어느 나라에서 살게 할 건지 미리 계획해 두세요. 많은 분들이 미국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 캐나다도 출생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캐나다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외국인 산모의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출산 비용이 상당히 높게 측정되며 지역마다 병원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요. 또한 캐나다는 겨울철 기후가 매우 매섭기 때문에 빙판길이나 교통 상황을 고려해서 숙소까지 미리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호주는 캐나다와 달리 제한적인 출생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부모 중 한 명이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야 아이가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있어요. 단순히 호주에서 태어났다고 호주 시민권을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지만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와 자연 친화적인 환경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고 있어요. 호주 원정 출산은 장기 체류, 비자가 가능한지부터 알아보셔야 하고 호주 병원은 예약제로 대부분 운영되기 때문에 출산 예정일에 맞춰 모든 걸 예약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해외 원정 출산은 나라에 따라 시민권 부여 여부, 비자 절차, 의료 시스템, 병원비 가격이 많은 차이가 있어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곳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해요. 무엇보다 성공적인 원정 출산은 충분한 사전 조사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답니다. 30년 동안 정말 많은 가족들을 봤어요.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 어려움을 겪은 케이스도 있었죠. 한 가지 확실한 건 신중하게 준비하고 올바른 동기를 가진 분들이 대체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병역 기피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너무 단편적인 접근이에요. 아이의 전체 인생을 고려해서 결정하세요. 충분히 준비하세요. 자금, 법적 문제, 의료진 선택,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하고 오세요. 장기적으로 생각하세요. 출산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 이후에 20년, 30년을 계획하고 결정하세요.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세요. 나중에 아이가 자라서 엄마, 아빠 덕분에 좋은 기회를 얻었어 라고 고마워할 수 있는 그런 선택 말이에요. 병역 기피가 다시 화제가 되는 요즘 많은 분들이 원정 출산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요. 의사로서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로서 드리는 조언은 신중하게 그리고 아이를 위한 선택을 하시라는 거예요. 원정 출산은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책임과 위험도 함께 따라온다는 걸 잊지 마세요. 실시간으로 제보와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